서로 사랑했지만 실패한 결혼이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베트남 거주 7년차 국결한 꽃마입니다. 오늘은 국결 실패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남자가 폭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도망가는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국결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이번 영상이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결혼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국제결혼 실패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 약 8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베트남 아내의 한국 생활 적응 실패, 그리고 남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이나 아내의 가출 같은 극단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안 맞았던 결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이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여자가 한국 오니까 변했다. 남자가 준비도 안 하고 결혼했다. 국제결혼은 원래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 충분히 이해가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제가 국결의 흔한 실패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으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이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부부의 성격이나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일까요? 상담 결과 신랑 쪽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국제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자신도 나이가 많지만 부모님이 더 늙기 전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신부를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반대로 베트남 신부에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아주 낯설고 두려운 시작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하는데 신부는 천천히 알아가면서 적응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죠. 이 형님은 자신이 돈 쓰고 정성 들여 데려왔으니까 곧바로 아내 역할을 하길 기대한 거고, 신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뒷걸음질을 친 겁니다. 누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걸까요? 제 생각에 여기서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이 의견 차이를 조금이라도 조율했다면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한국 생활 난이도를 좀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신랑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극복하겠지. 한국이 살기 좋은데 오면 좋아하겠지. 사실 베트남 신부에게는 근거 없는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언어는 생존이에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집에서 택배 하나 받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 하나하나가 신부에게는 힘들고 걱정되는 일인 거죠. 베트남에서도 일했는데 한국 식당 일이나 공장 일이 뭐가 힘드냐고 생각하시죠? 근데 언어가 안 통하는 상태에서 하는 노동은 육체적인 피로도보다 정신적으로 고립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 수십 배는 더 클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든 걸 남편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남편은 퇴근해서 자기도 힘든데 지쳐있는 아내의 표정을 보게 되면 괜히 서운함이 터지는 거죠. 이때 신부도 언어는 안 통해도 눈치껏 분위기를 읽어냅니다. 점점 균열이 가는 게 보이시죠? 고작 해봐야 20대 초반의 이 아가씨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극심한 향수병에 빠지게 돼요. 꿈꾸던 한국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커진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결혼 후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두 사람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제결혼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업체의 손을 떠나서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입니다. 결혼 전에는 업체가 통역도 해주고 분위기도 띄워줘요. 궁금한 게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물어볼 것도 있죠. 근데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두 사람이 알아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정식 부부인데 두 사람의 문제를 업체한테 물어보는 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한국 부부들도 싸우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친구 만나서 풀죠. 국결 부부는 그게 안 됩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전화하잖아요. 한국 좋은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더 서럽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의 입장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양쪽 모두 자기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갈등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형님들 정리해봅시다. 이 결혼은 누군가가 나빠서 실패한 건가요? 국제결혼은 다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과 사는 거라서 일반적인 갈등과는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적재적소에 개입을 했다면요. 이건 형님들도 꼭 명심하십시오. 국제결혼에서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제대로 안 풀리면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초창기 동안 신부가
향수병에 걸려서 몸져 누울 수도 있고요. 한국 음식을 못 먹어서 매일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계획했던 맞벌이는커녕 병원비와 생활비만 축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1년간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남편 소득만으로 견디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남편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신부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선 한국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태도가 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베트남 가족과 통화하면서 웁니다. 남편은 나름 잘해주는데 아내가 짜증을 내요. 이때 남편이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냥 끝난 거라 보면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국결해서 잘 살고 있는 선배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국제결혼 전문 상담사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가 싸워서 말이 안 통할 때 연락해서 3자 대면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신부의 사회적인 자립을 위해서 형님들이 계획을 좀 세워두셔야 해요.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아내를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아니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온 신부에게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많은 형님들이 막상 한국에 오면 피곤해서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이 한국어 교육을 미루게 돼요. 언어를 늦게 배울수록 신부는 고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국 후 1개월부터는 한국어 학원 시작, 3개월부터는 또 뭐뭐 시작,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목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보 정말 잘하고 있어 라면서 응원해 주세요. 아마 신부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아마 형님들을 가장으로 리더로서 신뢰하게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현실적인 생활비와 체류 방법,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주며 갈등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누가 중재해줄지,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이 없었다는 건 이미 위험한 결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땅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세대 차이가 꽤 있는 남녀 간의 결혼입니다. 무조건 갈등과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국제결혼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서로 좋아해도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형님들 이야기를 짧게라도 남겨주십시오. 형님들의 짧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씀 드립니다. 국제결혼 정말 권장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결혼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 꿈마였습니다.